이번 선거 최대 이변으로 구미시장 선거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가 확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보수 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 구조가 깨지면서 의회 본연 및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재기능을 찾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선거 연령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시작하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스웨덴전 첫 경기에 맞춰 지역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강한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햇볕이 강하게 비쳤는데요. 단오인 오늘도 우리 지역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구름과 함께 출근길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아침 기온 대구 19도, 안동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모두 31도까지 치솟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청도 등 일부 경북 남부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직사광선이 무척 강하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도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한때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셨다시피 대구, 경북 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보수 정당이 우세였지만 의회는 달랐습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한 의회 구조가 깨졌는데요.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얼마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 기초의회 구분 없이 견제라는 역할을 잘해왔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2년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한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는 시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수정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의회에서 13년째 다수당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구의원 제명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시켰습니다. 절대 다수가 특정 정당 소속인 점이 의회 기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대부터 7대 시의회 26년 동안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한 조례는 29건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찬반 토론 없이 기립이나 거수로 결정해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기초의회 또한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에 의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구시의회에 5명, 기초의회에 50명 당선된 민주당은 이제 소수였던 이전과 달리 다른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대의기관으로서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당 독점 구조를 깬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 한 선거구에서 4명까지 뽑는 4인 선거구가 이번 선거에서는 무산됐죠.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는데요. 군소정당 진입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대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할 것을 결정하고 대구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의회는 한 번에 2명만 뽑는 2인 선거구로 나눠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선거를 치른 결과 8개 구군 의회 116석 가운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11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군소 정당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에서의 특정당 싹쓸이가 여당 바람을 타고 양당 구도로 바뀌었지만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인 선거구가 무산되면서 진입장벽이 여전했던 탓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당 일색이던 대구의 기초의회가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대 정당, 양당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의 기초의회가 양당 구도로 재편됐지만 군소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돕기 위한 4인 선거구제의 무산으로 지역의 정치 다양성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선거 최대 이변으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구미시장으로 당선된 걸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가 확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기념 사업은 1,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완공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서로 운영까지 떠넘기면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박정희 역사자료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세용 당선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민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시킨다든가 새마을과 연관시켜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 아주 수기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 전문가인 장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인 50조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금이 주 재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을 공유제로 보고 공유도시 개념을 도시정책에 적극 도입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힘을 싣고 동네 서점과 헌책방 경영을 지원해 시민에게 지식 공유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동자가 10만 명인 산업도시인 구미. 장세용 당선인은 구미시가 그동안 자본과 기업주의 중심 사고만 해왔다면서 노동 권익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구미는 평균 연령이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와 같은 육아 복지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 공약이 단순한 경제도시에 끝나지 않고 문화도시, 스포츠도시 등 나아가서 육아에 좋은 도시 또는 노동자들을 행복하는 도시 등의 다양한 공약을 통해서 지난 세월 박정희 마케팅과 성장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했던 구미시. 장세용 당선인의 참신한 시도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청소년 선거 연령 문제도 제기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감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후보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데다 광역과 기초단체 선거와 달리 정당 기호나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가 없습니다. 또 후보 용지 순서 역시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지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몇 명이 출마했는지 특히 노년층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혼선은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 양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의 경우 무효 투표율은 5.6%로 도지사 선거 3.5%에 비해 크게 높고 표로 따진다면 3만 표나 많습니다. 청소년 선거 연령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YMCA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은 자체 투표에 나서면서 18세로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이미 선거권이 18세로 낮춰져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대 변화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OECD 가입한 국가 중 청소년 참정권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참정권 나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좀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감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 선거 연령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선거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관외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도창 후보가 승리한 영양군수 선거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오 후보가 박홍렬 후보를 98표 차이로 앞서면서 총 득표수 59표 차이의 신승을 이끌어냈습니다. 134표 차이로 엄태항 후보가 승리한 봉화군수 선거도 엄 후보가 159표를 더 얻은 관외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의성의 민주당 임미애 도의원 당선자도 400여 표 이상 격차를 벌린 사전투표가 승패를 가르는 등 직장이나 학업을 이유로 거주지 밖에서 이뤄진 사전투표권 행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일대 해수욕장 등 포항 지역의 6개 해수욕장도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m 높이의 모래 썰매장이 백사장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엄마와 함께 와서 좋았어요. 해수욕장 한가운데에는 모래로 빚어낸 거대한 조각 작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각가의 손길이 지나가자 정교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래 조각 보니까 기분이 좋고 애기한테 이런 멋진 조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3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포항 해수욕장 6곳을 찾은 피서객 수는 모두 400만 명. 포항시는 올해 더 많은 피서객 유치를 위해 개장 기간 동안 국제 불빛 축제와 맨손 오징어 잡기, 전통 후리금을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와 영덕, 울진 등 3개 지역 19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군 담당자, 상가 번영회 등과 함께 막바지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밤 9시에 킥오프하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스웨덴전 첫 경기에 맞춰 지역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구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3층 블루존부터 입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는 저녁 6시부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경기가 시작되는 밤 9시까지 버스킹 공연과 인기 가수 공연 등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최근 인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 첫 환자가 발생하고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병합니다. 한편 어제 새벽 봉화군 춘향면 70살 레이모 씨 등 가족 10명이 밖에서 사온 회를 저녁으로 먹은 뒤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5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낸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5.3%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6,000명의 취업자가 줄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전기, 운수, 통신과 금융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2.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4.4%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상 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안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받지 못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국민들은 허가 절차를 예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 피리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경주 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이집트 등 세계 6개 나라의 명인들이 초청돼 각 나라의 전통악기와 음악을 선보이고 세계 30개 나라 150여 종, 300여 점의 피리와 전통악기가 전시됩니다. 또 제15회 전국 대금 경연대회도 학생부와 일반부, 신인부로 나눠 펼쳐집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 시리즈인 100년의 음악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동신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공연은 전반부에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과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연주됩니다. 봄의 제전은 불세, 페트루슈카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3부작 중 하나입니다. 올 들어 봄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주의로 발생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13건으로 이 가운데 43.9%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전기적 원인과 기계적 원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화재 가운데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29.4%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17.8%였습니다. 주말 동안 햇볕이 강하게 비쳤는데요. 단오인 오늘도 우리 지역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구름과 함께 출근길 포근하게 시작합니다. 아침 기온 대구 19도, 안동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31도까지 치솟는 등 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 보이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청도 등 일부 경북 남부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직사광선이 무척 강하고 자외선 지수가 오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아침엔 구름이 많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아침 기온 19도, 청도 18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청도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7도, 구미 19도로 포근하고요. 낮에는 문경 30도, 구미 31도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8도, 예천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1도, 예천 29도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평년 기온을 잠시 회복하겠지만 이후로는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